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뉴스 신유빈입니다. 우리나라 20, 30대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이고 약 30%는 당뇨 전 단계 또는 고혈압 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남성 1,646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율이 45.4%에 달했고 당뇨 전 단계 29.2%, 고혈압 전 단계 31.1%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비만율은 20.5%, 당뇨 전 단계 17.7%, 고혈압 전 단계 12.5%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성인의 비만이 사회 경제적 요인과 스트레스,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결혼 여부, 소득 수준, 과거 흡연력, 음주가 주요 요인이었으며 여성은 경제활동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성인의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필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는 단 1명만 지원해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국 수련병원 221곳이 9,220명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자는 단 199명, 지원율은 2.2%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기피과로 꼽히는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방사선 종양학과 3명,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안과는 5명, 전신건강의학과 9명 등 대부분 한 자릿수 지원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지원자가 많은 내과와 정형외과는 지원자가 약 24명, 22명이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낮은 수익성, 의료소송 위험 등이 지원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수련병원들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 등의 영향을 받아 의료 관광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환자들은 한국 문화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1.3%가 한국 문화를 경험한 것이 한국 의료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22년 49.7%보다 소폭 줄었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환자들의 경우 70% 이상이 한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러시아 환자는 20.5%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젊은 환자일수록 한국 연예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90% 이상이 한국 연예인 사진을 들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환자들의 한국 의료 만족도는 90.2점으로 전년보다 1점 더 상승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한국 의료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겨울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랭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체온증 등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한데요. 질병관리청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겨울 강추위로 인한 한랭 질환자가 2달 만에 233명이 발생했고 이 중 남자가 158명, 여자가 75명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된 한랭 질환자 중 84.5%가 저체온증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가 71.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랭 질환의 21.5%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돼 출근길이나 이른 아침 야외 활동 시 보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57.5%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심뇌혈관 및 호흡기 질환자는
혈압 상승과 기관지 수축 등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겨울 독감이 대유행인데요. 합병증으로 오는 폐렴이 더 위협적이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통 고령층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졌지만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초 독감 환자 수는 1000명당 99.8명으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 수는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있지만 연년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 폐렴으로 전이되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드물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에서도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몸이 공격받은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구균이 침투해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백신입니다. 전문가들은 A형 독감 정점은 지났지만 봄철 B형 독감이 유행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이 필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뇌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최대 5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는데요. 미국 뉴멕시코대를 포함한 국제연구진이 시신 19를 해부해 인간의 뇌와 간, 신장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율을 조사했는데요. 2024년 신장과 간에서 측정된 미세 플라스틱이 2016년보다 7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많았습니다. 이는 에베레스트에서부터 마리아나 해구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 장기에도 점점 많이 쌓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두뇌에서도 2016년 대비 50%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뇌의 99.5%만이 온전한 뇌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인 셈이라며 마치 머리에 플라스틱 숟가락 1개가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망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는데요. 질병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상 쿠키 건강 뉴스였습니다.